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후 설계 전문가 이명진 선생님 모시고 은퇴 후 거주지 선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은퇴하면 어디서 살아야 할지 이게 참 큰 고민인데요. 노후 거주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할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은퇴 후에 어디서 살지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요, 역시 본인의 경제적 능력. 그러니까 예산 범위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아, 예산이요? 네, 은퇴하면 아무래도 수입이 좀 줄 수 있으니까요. 현재 가진 자산이나 예산 연금 이런 걸 고려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 비용 한도를 명확히 정해야 해요. 이게 먼저 된 다음에 다른 걸 봐야 하는데요.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건강 상태를 고려한 의료시설 접근성입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빨리 갈 수 있는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급 시설이 가까이 있나, 이거 꼭 확인해야 하고요. 아, 병원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활을 좋아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조용하게 자연 속에서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좀 편의시설 많은 도시 생활을 원하시는지 네네. 그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죠. 기존에 살던 곳이나 자녀들 사는 곳하고 가까운지도 무시 못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별 생활비 수준, 그러니까 물가도 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집값 말고도 식비나 공과금 같은 거 다 포함해서요. 그래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자연환경 좋은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는 혹시 추천할 만한 지역이 있을까요? 아, 네. 자연 친화적인 환경. 이거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많죠? 몇 군데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원도 속초시예요. 속초요. 네. 속초는 뭐니 해도 설악산이랑 동해바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공기도 맑고 또 신선한 해산물도 풍부하고요. 아, 먹거리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한 2시간이면 가니까. 자연을 즐기면서도 너무 외딴 곳은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여수 밤바다? 아, 네. 여수는 일단 겨울에도 날씨가 비교적 따뜻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생활비나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이게 장점이죠. 경제적인 부담 좀 덜면서 온화한 환경에서 또 남해안 해산물 싱싱한 거 즐기고 싶다 하시면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여수도 매력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를 들 수 있겠네요. 아, 제주도. 네, 서귀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따뜻하고 깨끗한 환경이 특징이죠. 예전에는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의료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레저나 문화활동 할 거리도 풍부하고요. 이 세 곳이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자연 친화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가 노후에 살기 좋은 곳으로 자주 꼽히던데요. 매경 이코노미 살몬 같은 데서도 1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 제주 생활의 장점, 또 현실적인 어려움은 뭘까요? 네, 맞아요. 제주도가 참 매력적인 곳이긴 한데 장점과 단점을 명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뭐니 해도 천혜의 자연환경이죠. 그렇죠. 그냥 집 근처에 바다가 있고 오름이 있고 이런 자연을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울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간다는 접근성도 큰 장점이고요. 예전에는 또 교통 체중도 덜하고 좀 이국적인 풍경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었죠. 근데 단점도 있다고요? 네, 단점도 뚜렷합니다.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객하고 차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 이걸 기대하긴 좀 어려워졌습니다. 옛날 제주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아, 그리고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농약 때문에 수질 오염 걱정도 좀 있고요. 집값 상승률도 이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제주시나 서귀포시 중심가는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커요. 집값이 많이 올랐군요. 네.
그리고 제주도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은 고령 사회에 들어섰는데 막상 어르신들이 할 만한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주에서 좀 만족스럽게 노후를 보내시려면 이런 아름다운 자연 이면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자연보다는 수도권이랑 가까운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는 어떤 도시가 좋을까요? 네, 수도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는 충청남도 천안시하고 경기도 양평군을 추천해 드립니다. 천안이랑 양평이요? 네, 천안시는 KTX 같은 걸 타면 서울까지 1시간도 안 걸릴 정도로 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고령 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어요. 고령 친화 도시요. 네, 이게 뭐냐면 노인분들의 건강, 참여,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도시 정책이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선했다는 의미거든요. 실제로 의료시설이나 복지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면서도 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 양평은요? 경기도 양평구는 일단 서울하고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중앙선 전철 타면 지하철로도 갈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지하철로요? 네. 서울 근교인데도 녹지 공간도 풍부하고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도 잘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방범이나 편의시설도 괜찮아서 수도권 가까이에서 전원 생활의 장점을 좀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그렇군요. 역사나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조용한 곳에서 그런 거 즐기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는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네, 역사와 문화를 가까이 하면서 좀 차분한 노후를 원하신다. 그러면 경상북도 경주시하고 전라북도 전주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주와 전주. 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고도답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역사 유적이나 문화 자원이 정말 풍부하죠. 그래서 노후에도 꾸준히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생활비가 저렴한 편이고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주는 어떤가요? 전주시는 전통 문화하고 현대적인 복지가 잘 조화된 도시예요. 유명한 한옥마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전주천이나 덕진공원 같은 아름다운 자연, 역사 자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생활비도 저렴한 편이고 특유의 좀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이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이제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시니어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문화생활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를 고를 때요, 자연환경이나 문화 이런 건 말고 정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시설이 있다면 뭘까요? 노후 거주지 선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하고 교통 인프라입니다. 의료와 교통. 네, 특히 대형 병원 접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급 의료시설, 이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병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급실 규모는 어떤지, 실제 이용은 편한지 이런 걸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대중교통 편의성이에요. 특히 만 65세 이상 되시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 살면 교통비를 아끼면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죠.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자가용 운전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대중교통망은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지자체별로 시니어 복지 서비스 경쟁도 아주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들 살기 좋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 어딘가요? 맞습니다. 좋은 환경이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 또 사회에 참여할 기회,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게 노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시니어 복지 우수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 곳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역시 서울특별시입니다. 아, 서울이요? 네. 서울은 전국에서 노인 관련 복지관이나 시설이 가장 많아요. 거의 모든 구에 구립복지관이 있어서 집 근처에서 운동, 교양, 디지털 교육, 건강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만 65세 이상이면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고요. 이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죠. 최근에는 또 비대면 건강관리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같은 걸 강화해서 어르신들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고요.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 접근성은 물론이고 풍부한 문화 프로그램,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서울이 역시 인프라가 좋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이요? 네. 대전은 효도시를 내세우면서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특히 집에서 건강관리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좀 앞서서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효문화진흥원이라는 곳을 운영해서 시니어 맞춤형 문화 컨텐츠도 제공하고요. 편리한 교통 시스템, 활성화된 노인 일자리, 치매 안심센터 운영 등 건강과 사회 참여, 정신건강까지 좀 아우르는 실속 있는 복지를 제공합니다. 효도시 인상적이네요. 네, 세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주시입니다. 아, 네, 전주. 전주는 100세 시대 복지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나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전주 50플러스 센터가 중심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 재능 기부나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한옥마을 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또 찾아가는 복지 상담이나 마을 간호사 제도 같은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생활비와 접근성 높은 행정 서비스도 장점이고요. 이 세 도시가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시니어 복지를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복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전원주택 생활을 꿈꾸는데요. 여기에 혹시 함정 같은 건 없을까요?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아, 전원주택. 로망이죠. 근데 이게 분명 로망은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말 많아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장 큰 함정은 역시 자금 문제입니다. 은퇴 후에 수입이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진 노후 자금 거의 전부를 집 사거나 짓는 데 다 써버리는 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아, 노후에는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은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점. 만약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집을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집을 팔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한국은 인구 감소,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의료, 문화, 편의시설 같은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럼 지금 서울집을 팔고 지방에 갔다가 나중에 건강 문제나 다른 이유로 다시 서울로 오고 싶을 때 집값 차이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집은 팔지 말고 차라리 전세를 주고 이주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기반에 남겨두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전세를 주고 가는 방법도 있군요. 네. 그러면요, 아예 시골에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많은 분들의 로망 중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 시골에 땅 사서 직접 집 짓는 거, 이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왜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어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골 생활이라는 게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은 텃세라든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병원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젊을 땐 몰라도 나이 들어서 병원 갈 일이 잦아지면 이 먼 거리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네. 셋째, 주택 관리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요. 아파트랑 다르잖아요.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지붕을 수리하거나 마장 관리하거나 모든 걸 직접 해야 하고 예상 못한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아, 관리 문제. 네.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낮은 환금성입니다. 황금성이요? 네. 환금성이라는 건 필요할 때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냐는 건데 전원주택은 아파트랑 달리 참는 사람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팔려고 하면 제값을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심하면 내가 투자한 돈의 절반도 못 받고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정말 큰일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원 생활을 정말 해보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좀 현명할까요? 전원 생활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면 그래도 위험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접근법을 찾아야겠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월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는 여유 자금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요. 무리하게 대출받거나 노후 자금 전부를 넣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유 자금으로. 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시골에 좀 급매로 나온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직접 짓는 것보다 비용, 시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아, 기존 주택 매입. 네. 그리고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저렴한 비용에 한 1년 정도 집을 빌려서 살아볼 수 있는 임대주택 제도 같은 걸 운영하기도 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골 생활을 미리 좀 체험해보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시골에 빈집 같은 걸 찾아서 전세나 월세로 한 1, 2년 살아보는 거죠. 미리 살아보기. 네. 그러면서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이웃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농사일이나 시골 생활 자체가 정말 나한테 맞는지 충분히 경험해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무작정 땅부터 사서 집을 짓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반드시 충분한 사전 경험과 신중한 고민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 집에 전부 묶여버리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자녀 문제로 급전이 필요할 때 정말 대처하기 어려워져요. 와,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오늘 노후 거주지 선택 기준부터 추천 도시 그리고 전원 생활의 현실적인 조언까지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계획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중하게 정보를 잘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많이 알려주세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여행 스마트폰 통역 꿀팁, 구글 번역 플러스 갤럭시 통역 100%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